전국의 함께 통일로 가는 길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여름 휴가와 또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한 1, 2주간 제대로 동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한민족사, 그 다음에 이제 한민족 사상민 문화, 그 다음에 이제 한민족 통일론, 이런 세 부분에 걸쳐서 이렇게 로테이션 식으로 돌아가면서 강의를 드렸는데요.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한민족 통일론 강좌 3회 1,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비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강의는 이제 제가 쓴 인간 주권론의 뒤에 보면은 이제 그 메인 이데올로기들을 비판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특히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중에 상품에 관한 그러한 분석을 좀 비판하는 내용을 주로 해서 이번 강좌 3회 1은 이제 칼 마르크스 자본론 중에 상품과 기타 이제 중요한 부분을 설명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고대사 부분 또 역사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이제 상품에 대한 첫 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아시다시피 우리 한민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어떻게 본다면 좀 원수죠.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잘못된 사상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남북이 분단되는 단초도 제공했고요. 거기다가 최대 민족 상전이었던 6.25 동란의 비극을 겪게 된 남북 간의 전쟁도 사실은 이념에 기반해서 남쪽 정부와 북쪽 정부의 아주 심각한 갈등 가운데서 북쪽이 남쪽을 무력으로 정복하겠다는 소위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완성하겠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 민족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본다면 원수 덩어리를 뭐하러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원수만 그냥 아예 안 보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나 한반도의 북쪽을 차지하고 있는 북한의 주요한 사상의 기원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그리고 모택동주의, 김일성주의, 즉 주체사상이라는 공산주의의 기초를 둔 그러한 이념의 기초 위에 세워진 정부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또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그러한 인구 14억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대국 중의 하나인 중국이 공산주의의 기초를 두고서 세워진 나라이고, 또 러시아도 지금 물론 민주화 자본주의화 됐다고 하지만 과거 소련이 이런 막스 레닌주의의 기초를 두고서 이제 나라를 세웠던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지금 러시아도 아직까지도 그 영향을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 칼 마르크스는 정식 이름은 칼 마르크스, 그러니까 칼 하이니 마르크스입니다. 성이 마르크스라는 뜻이죠. 칼 하이니가 본명입니다. 이름. 이 사람은 1818년 5월 5일 날 태어나서 1883년 3월 14일 날 사망한 사람입니다. 독일 출신의 유대계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때 이 사람들은 유대계 출신입니다. 할아버지 때는 랍비를 지냈습니다. 유대교 랍비를 지냈는데요. 이제 탄압을 많이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때에 와서는 아버지는 개신교로다가 이렇게 전향을 했습니다. 개종이라고 합니다. 종교를 바꿨고, 할아버지 때의 그 랍비의 전통, 유대교의 전통을 버리고 개신교로 개종을 하고 변호사입니다. 아버지는 먹고 살만한 아주 중산층이었어요. 칼 마르크스는 아버지의 재산 덕분에 공부를, 대학을 제대로 다녔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예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독일 출신의 유대계 사상가이자 혁명가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부르주아가 지배하고 있던 산업 자본주의의 부르주아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던 그 시대에 이제 처음에는 급진적인 민주주의를 주장했다가 급진적인 민주주의가 달성될 가능성이 없자 재정을, 소위 왕이 지배하는 그러한 재정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급진적인 민주주의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나아가서는 이제 공산주의를 통해서 프로레타리아 계급의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과격한 그러한 사회 선동가, 혁명가, 공산주의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한국철학사상연구회가 펴낸 철학대사전의 346쪽에 나오던 내용입니다. 보세요. 자, 노동자 계급의 천재적인 과학자이자 혁명가이며 과학적 사회주의의 창시자이다. 엥겔스와 함께 그는 그의 이름을 딴 마르크스주의 철학, 즉 변증법적 유물론과 자, 이 마르크스 사상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변증법적 유물론, 또 역사적 유물론을 창조했으며 노동자 계급의 정치 경제학과 과학적 공산주의를 확립했다. 그의 철학은 인류의 철학 사상과 사회 이론적 사상에서 하나의 혁명을 일으켰다. 마르크스는 독일 노동운동과 국제노동운동의 교사이자 지도자가 되었으며 한 세대 전체에 걸쳐서 프로레타리아 혁명가들을 교육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이 노동자 계급은 소위 무산자 계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산자 계급은 이제 재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 일정한 이제 이렇게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중산층, 이렇게 유산자 이렇게 본다면 전혀 재산이 없이 그저 몸으로, 자기 몸으로 임금을 받아가면서 생활하는 사람을 노동자 계급, 즉 프로레타리아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참 엄청나게 천재적인 과학자이자 천재적인 혁명가이다, 과학적 사회주의 창시다, 이 엄청난 수식어가 붙어 있지만 사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사상을 깊이 연구 안 해보고 이 사람의 사상을 뛰어넘지 못하면 굉장히 훌륭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천재처럼 보여요. 그러나 케인즈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의 사상은 별로 인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상이다라고 일가를 했습니다. 저도 칼 마르크스를 대학원 시절에 쭉 공부를 해봤습니다만 사실상 모순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좌를 개최하는 이유는 칼 마르크스를 찬양해서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가 그걸 보자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이론에, 이 사람이 세웠던 이론의 기초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비판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야 장차 우리가 통일운동 시대에 북쪽과 남쪽이 사상전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결국은 최후에 가서는 북쪽이 오르냐 남쪽이 오르냐는 이제 사상으로 판가르면 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실물 경제에서는 우리가 유리하죠. 북쪽보다는. 북쪽은 우리보다 훨씬 못 사니까요. 그러나 이제 저쪽은 2,800만이면 2,800명이 똘똘 사상으로 하나로 뭉칠 수밖에 없어요. 소위 수령이라는 중심, 수령 제일주의 이러한 사상으로 뭉치게 될 것이고, 남쪽은 경제는 잘 살지 모르지만 사상은 백인 백색, 많이면 만 명, 5천만 명이 5천만 명이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우리가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그 기초적인 이론의 바탕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강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 주요 저서는 마르크스의 주요 저서는 자본론 1, 2, 3가 있습니다. 자본론 4는 그 사람이 쓴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경제학 철학 수고라는 책이 있고요. 독일 이데올로기, 공산당 선언 등 주요한 저서들이 주로 사회과학적 경제학, 정치 경제학에 주로 집중하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럼 자본론은 뭐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본론은 군사 독재 정부 시절에는 자본론이 금서에 해당되었습니다. 금서라는 건 뭐냐면 읽으면 불법이에요. 잡혀 들어갑니다. 이걸 책을 출간해도 잡혀 들어갑니다. 그 유명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남편 되시는 분이 자본론을 출간했다가 구속되어졌었죠. 그러나 나중에 하도 말들이 많고 검사가 나중에는 자본론에 대해서 자기가 아무리 읽어봐도 뭔 소리라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유명한 경제학자들한테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좀 자문해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no comment, 아무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소할 방법이 없어서 그 강 장관의 남편을 풀어주었습니다. 물론 두 분이 나중에 이혼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하튼 anyway. 자, 그렇게 자본론은 헷갈리는 책입니다.
이거를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은 뭐 읽다가 빠져가지고 마르크스가 위대하다 이렇게 착각하겠지만 상세히 읽으면 철학적 수준이 어느 정도 도달한 사람이 읽어보면 얼마나 기초적으로 엉터리로 이렇게 사상이 전개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책의 주요한 내용은 상품 분석입니다. 상품. 자본주의의 핵심은 자본주의의 꽃은 상품이거든요. 상품. 우리 노동의 모든 것이 재화를 만들어내는데 그 재화라는 것은 일종의 굿드죠. 즉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상품. 물론 이제 서비스도 상품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책은 상품 분석을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의 경제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칼 마르크스가 사회주의, 과학적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창시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본주의를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본주의를 가장 잘 알던 사람이 당시에 칼 마르크스였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경제 운영 체계, 자본주의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아주 깊이 있게 연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 내적 모순에 의해서 자본주의는 붕괴된다고 주장했어요. 지금 자본주의가 붕괴됐습니까? 전혀 안 붕괴됐습니다. 당시에는 자본주의가 인간적 자본주의가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아주 야수적 자본주의, 약탈적 자본주의. 심지어는 10살짜리들, 그 조그만 8살짜리 이런 애들을 데려다가 하루에 14시간, 심지어는 18시간까지 노동을 시켰다는 이런 아주 악랄한 자본가들의 그러한 아주 그 비극적인 현상이 당시 영국 산업혁명 자본주의 시대에 그때에 일어났던 모든 인류의 비극적 현상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당시의 방치,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불쌍한 프롤레타리아들을 어떻게 해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궁리한 결과가 이 사람의 주장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노동의 가치, 노동이 어떻게 가치로 나타나는가는 이게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상품과 노동,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잉여 가치. 자본주의의 최대 문제는 임금을 예를 들어서 10,000원 주기로 해놓고서 10,000원을 받은 노동자는 10,000원어치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한 100,000원어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90,000원어치 잉여 가치가 생겨가지고 그것을 자본가들이 착취해서 자본가들은 배부르게 먹고 산다. 그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부분이, 생산이 각종 부분별로 다 다른데요. 이게 불균형적 생산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와 공급이 맞질 않으니까 10개를 생산해야 되는데 100개를 생산해서 90개가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불균형 때문에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러다 보면 이윤이, 자본가들이 자꾸 이윤율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실업자가 자꾸 증가되어 가요. 실업자가 증가되어 보면 결국은 공황이 발생합니다. 그 공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자본주의 가치 체계는 이제 빵 터지면서 이제 거의 이제 몰락하는, 그렇게 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경제 운용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자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제1권을 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1권, 제2권, 제3권을 다 설명하다는 아마 수년을 걸쳐서 해야 될 겁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제일 핵심적인 것은 사실 1권에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쓰고 마르크스가 출간한 것은 1권이에요. 2, 3권은 마르크스 사후 1년 뒤에 엥겔스라는 그 마르크스의 평생 사상적 동반자이자 정치적 동반자이자 물질적 후원자였던 엥겔스가 마르크스의 원고들을 전부 긁어 모아가지고, 마르크스가 수십 년 썼던 원고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그가 편집을 해서 자기가 고쳐서, 그래서 자기는 10%도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엥겔스는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권은 그 나름대로 중요하지만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은 1권입니다. 1권 중에서도 주로 상품과 노동, 이 두 분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권의 제목은 자본의 생산 과정입니다. 생산 과정에 투입된 자본의 잉여 가치. 자본을 10,000원을 투자하고 잉여 가치가 10만 원이 나오는 그 잉여 가치 생산의 방법과, 그 다음에 그렇게 형성된 자본이 어떻게 축적되어 가는가, 그런 과정을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적인 이 생산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지고 그게 유지되어 왔는가, 이것을 역사적 신뢰의 분석을 통해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논리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신뢰, 영국 자본주의라는 영국 산업혁명의 현장에서 이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본주의가 어떻게 이렇게 시초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발전되어 가는가를 신뢰를 통해서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권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게 제1편입니다. 1편은 상품과 화폐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에 속하는 상품, 이게 자본주의의 핵심이에요. 상품 경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화폐,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1편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강좌 3회 1, 2, 3 이런 식으로 제 세 번째, 첫 번째는 주로 한민족 통일론을 인간 주권론을 기초한 한민족 통일론을 강의를 하면서 그 부분은 전체적인 그 개요를 밝혔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 주권론의 존재와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3번, 제 세 번째 강의에서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 핵심적인 상품과 화폐, 노동, 요 부분만 다루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상품이란 뭐냐? 상품이란 어떤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 어떤 재화가 생겨나는 게 상품이에요. 재화가 생겨난 것. 그런데 그 재화는 가치가 있어요. 가치, value. 첫째는 사용 가치가 있습니다. use value. 이거를 use value라고 하는데요.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상품이죠. 만약에 상품이 사용 가치가 없으면 상품이 아니에요. 그거는 상품으로 쓰일 수가 없어요. 팔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치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가치는 뭐냐면 이제 교환 가치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 상품을 가지고 저 상품을, 내가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의 예를 들자면은 내가 이러한 1kg의 하나의 아마포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쇠를 얼마만큼을 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서로 교환 가치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상품은 처음부터 사용 가치가 있어야 상품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교환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이걸 이제 교환 가치는 그냥 가치라고 표현됩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게 상품이에요. 가치가 있는 재화, 교환될 수 있는 재화, 뭔가 이것이 생산되고 나면 뭔가를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뭔가 바꿀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이건 개인이 혼자서 이렇게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사회화 되어가는 재화, 이것을 우리가 상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크스의 주장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가치는 노동에 의해서 창출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르크스의 사상이 틀린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첫 번째 가장 큰 모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제 설정이 모순이면, 자, 우리가 그렇거든요. 대전제 설정이 모순이 되면 나중에 결론은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정오표 있잖아요. T4 이거 T4 이게 T 나가서 나중에 T가 나오고 이게 F가 나오면 이게 맞는 건데, 만약에 중간에 여기가 F가 나오고 여기가 T가 나왔다, 그래도 이건 틀린 거예요. 이런 건 맞지 않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거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가치가 노동에 의해서만 창출된다면 그럼 노동만 있으면 모든 게 되겠잖아요. 인간이. 예를 들어 농사를 짓는 거 생각해 보세요. 농사라는 게 노동만 해갖고 됩니까? 우선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씨는 그냥 가져옵니까? 어디가 사와야 돼요. 씨도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은 땅 주인이 처음에는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 그 땅을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힘센 자들이 땅을 많이 차지해서 지주가 되고 대주주가 되다가 결국은 그것도 이제 물론 혁명에 의해서 대주주 제도를 없앤 것도 있습니다만, 공산주의 사회에서 문제는 땅이 있어야 농사도 한단 말이에요. 거기 또 비료를 줘야죠. 예? 비료는 그냥 삽니까? 그러니까 노동은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노동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가치가 노동에 의해서만 창출된다는 마르크스의 이 생각부터가 첫 번째가 false인 것입니다. false one. 여기에서부터 마르크스의 경제학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런데 상품이 여러 가지의 형태를 거쳐 화폐 형태로 발전하는 과정을 추적해요. 그러니까 화폐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종이 화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용카드 같은 화폐도 있습니다만은 어음이나 수표나 뭐 이런 이제 신용까지 왔죠. 그러나 처음에 화폐는 예를 들어 갖고 무슨 조개 껍질 같은 것도 화폐 형태가 있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금속, 은, 맨 처음에 이제 금이 가장 많이 이제 화폐로 통용이 됐습니다. 금이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근데 금이 다시 은으로, 동으로, 그러면서 다시 이제 뭐 알루미늄 등등 뭐 하여튼 복잡한 형태로 여러 가지의 화폐 형태가 발전해서 오늘날 같이 이제 화폐가 마치 뭐가 있어요. 이제는 수표와 그런 어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신용카드에까지 왔고, 이제 신용카드가 나중에는 이제 더욱더 발전하게 되면 이제 홍채에다가 그 사람의 정보를 입력시켜서 그 사람이 물건을 눈만 이렇게 하면 다 살 수 있는 막 그러한 시대가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뭐가 되느냐면 이게 최대 문제가 화폐 물신성이라는 것입니다. 물신성은 이렇게 쓰는데요. 물신성. 이건 뭐냐면은 피티시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피티시즘. PTC를 쉽게 얘기하면 이제 조금 약간 좀 저속한 표현을 빌자면, 예를 들어서 어느 남성이 어느 여성의 뭐랄까 일종의 그 여성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신발, 팬티, 무슨 브라자 뭐 이런 것을 보고 그거를 막 감동 내지는 뭐 거기에 이제 환희를 느낀다든지 어떤 성적인 쾌락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보다 더 심한 그런 엑스터시를 느낄 때 그걸 이제 우리가 피티시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폐를 신격화하는 것, 한마디로 쉽게 하면 물신성이란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상품 경제의 최대 특색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여성들의 예를 봐도 가방이 예를 들어 갖고 뭐 한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그러면 뭐 가방에 대해서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실용성만 챙깁니다. 그런데 가방이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짜리, 뭐 루이 비통 뭐 등등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엄청난 가방이 이렇게 어느 여성분이 이렇게 들고 가면은 다른 여성분들은 그 가방을 보면서 저거 하나에 1000만 원짜리요. 이게 이제 감탄을 하거든요. 이게 물신성이에요. 이게 피티시즘입니다. 그것을 가방을 보고 감탄하는 일종의 숭배의식, 신격화하는 거. 이거를 밝혔어요. 마르크스가. 그래서 상품을 물신화해서, 상품은 사실은 마르크스의 주장입니다. 상품은 인간의 정말 정열과 노동, 그 어떤 머릿속에 있는 모든 이런 그런 능력, 기능, 막 이런 몸에 있는 막 이런 능력들이 전부 발휘되어 갖고 8시간, 10시간, 몇 시간 엄청나게 피땀을 흘려서 상품을 만들어냈는데, 노동자가 만들어낸 그 상품은 이제 상품이 나오면 노동자의 것이 아니에요. 자본가의 것입니다. 그 자본가는 그것을 팔아서 예를 들어 갖고 노동자에게는 100만 원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한 1000만 원어치 생산을 해가지고 900만 원의 잉여 가치를 착취하는 거예요. 착취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점점점 자본을 축적해서 점점점 부자가 되고, 노동자는 그 물건을 바라보면서 비참함을 느낍니다. 저거 내가 내 노동으로 만들어냈는데 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소외되는 거예요. 이제 노동자는 그 상품으로부터 소외되고, 노동자는 그 상품을 바라보면서 피티시즘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상품의 물신성이고, 그 상품의 물신성이 나중에는 화폐와 등가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상품과 화폐는 서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죠? 돈을 주면 상품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화폐를 물신화하는 것입니다. 화폐가 물신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그러니까 오로지 돈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 돈을 가지고 인생을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이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5번째, 화폐는 가치 척도가 있습니다.
가치, 화폐를 통해서 어떤 것의 가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화폐는 유통수단의 기능을 가집니다. 예전에 물건끼리 바꿀 때 예를 들어서 한 도라꾸라나요? 이렇게 드럼통 하나에 석유를 갖다 주고 쌀을 한 마를 살 수 있다면 그 맨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화폐가 나와가지고 화폐를 주면은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서로 교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통수단의 기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1편 상품과 화폐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의 이번 강좌는 그 섹션 3의 강좌는 이런 상품과 화폐에 집중될 것이고요. 제2편은 화폐의 자본으로의 전환이고요. 제3편은 절대적 잉여 가치의 생산, 제4편은 상대적 잉여 가치에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적 잉여 가치에서는 이제 협업을 하고요. 이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이렇게 협업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장, 매니팩처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기계제 대공업이 발전됩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이걸 분석해 보면은 생산성이 향상되면은 결국은 잉여 가치는 상대적으로 이윤은 줄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생산성이 향상되면 노동자들은 어떻게 돼요? 더 힘들어지고 자본가들도 나중에 가서는 궁극적으로 이제 계속 이 생산성의 향상으로 인해서 본인 자신도 자본이 이렇게 떨어지는, 축적이 안 되는 막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맙니다. 결국은 그것이 최후에는 이제 공황으로 가는 것이죠. 제5편에서는 절대적 및 상대적 잉여 가치의 생산에서는 잉여 가치가 어떻게 양적으로 변동되어 가는가를 설명하고요. 제6편은 이제 임금입니다. 임금의 종류와 임금의 모든 어떤 임금이 어떻게 노동자들을 이제 착취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적나라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7편에서는 자본의 축적 과정에서는 단순 재생산과 확대 재생산을 구분해서 자본이 어떻게 축적되어 가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8편에 이른바 시초 축적에서는 이제 노동자들이 아닌 농민으로부터 이게 토지 수탈을 맨 처음에 자본가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이 자본가들한테 땅을 수탈당하고 나서부터 그 자본가들은 그 농민에게 뺏은 토지를 통해서 자본 축적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농업 자본이 축적되어가는 역사적 과정을 미국이라는 그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처음에 이들은 광활한 땅에 들어가서 말을 달릴 수 있는 데까지가 내 땅이다 그러고 말뚝 박아놓고서 그 다음에 거기에 살던 모든 인디안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땅으로 삼았던 것이죠.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제 유럽 농민들이 이제 기근을 겪고 괴로움을 겪을 때 그들로부터 땅을 아주 헐값에 삽니다. 사는 게 아니라 거의 약탈이죠. 약탈한 뒤에 결국은 그 땅을 통해서 다시 농민들을 이제 농업 노예로 부려서 이제 자본을 축적하고 그리하여서 이런 것이 이제 산업 자본으로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을 고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1편 요거는 이제 제 저술 인간 주권론에 나온 인간 주권론의 마르크스 비판 상품 비판에 나옵니다만, 자, 인간 주권론에서 마르크스의 상품 비판을 상품론 비판하는 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마르크스의 원전을 제가 분석하고 비판해낸 내용인데요. 집중적인 것은 이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는 아마 상품과 화폐에 집중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자,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로서의 상품의 개념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 그냥 일반적으로 가치라고 합니다. 관계는 어떤 것인가. 세 번째로 일반적인 노동과 추상적인 노동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 형태의 취급에 대한 마르크스가 인지하는 것이 변증법적으로 어떤 모순이 있는가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인식 자체에 잘못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상품의 물신성에서의 그런 모순에 어떻게 정점화되는가. 그러니까 상품이 어떻게 물신화되고 그 물신화된 것이 어떻게 정점으로 치닫는가에 대한 얘기가 있고,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 이렇게 해서 이제 상품에 대한 분석을 끝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개괄적인 설명을 끝내고 다음 시간서부터는 이제 제가 쓴 인간주권론의 마르크스 상품 비판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